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무무를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질문을 해줘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질문들이 어떤 거였냐면 3등급 이하인 친구들, 내가 이제 시험을 쳤을 때 3등급 이하를 받은 친구들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3등급 이상으로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물론 그 친구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통합해서 내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3등급 이하를 위한 친구들,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수학 공부법 영상을, TCC 영상을 한번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사실 3등급 이하가 된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 개념이 일단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3등급 이하인 거야.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다들 이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쵸? 나 개념 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든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3등급은 무조건 맞을 수 있고 3등급 이상 당연히 가능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2등급까지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2등급, 1등급도 가능해. 사실은 개념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자, 근데 왜 그러겠어? 많이들 개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이런 친구들도 적용이 돼. 본인이 막 2등급인데 가끔씩 시험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3등급이 되었다가 2등급 되고, 어떤 친구들은 더 그 변화가 큰 친구들도 있어요. 막 2등급이었다가 4등급이었다가 2등급이었다가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만약에 본인의 이 등락폭이 좀 크다면 무조건 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자, 어떤 얘기냐? 나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얘기 하나 해줄게. 자, 보통 많은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책을 이용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인강을 보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다들 책을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합니다. 다 봤던 내용이야. 그쵸? 아마 다들 그럴 거야. 학원을 가도 선생님 수업했던 거 나 예전에 다 들었던 내용들이야. 너무 익숙해. 인강도 마찬가지야. 들었을 때 다 아는 내용인데 되돌리지도 않을걸? 다 아니까. 자, 왜 안다고 생각할까요? 왜 안다고 생각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거든. 보통 많은 학생들이 딱 한 번 공부하고 바로 막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아. 다들 몇 번씩은 반복해서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나 이미 한 번 들었던 건데. 그쵸? 실제로 학원 가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정말 이런 학생들 많아. 그냥 이렇게 팔짱 꼬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듣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왜?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그 내용들,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떤 특정한 개념이 있을 거라고. 뭐 수투에서 뭐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냥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그냥 함수의 곱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전 개념이에요. 기본 교과서 개념은 아닙니다. 자, 실전 개념인데 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봐. 왜 이게 나왔고,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런 원리로서 얘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 그냥 설명했던 거 쭉 보면서 그냥 나 저거 알아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퀘스천, 질문을 해보라고요. 이게 내가 진짜 원래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인데,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 진짜 미친놈인 것 마냥 그냥 혼자서, 야 동환아 봐봐, 얘가 이런 개념인데 왜 얘가 나왔냐면, 얘가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냐면, 내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막 설명하고 있어. 진짜로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왜 좋냐면, 그렇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턱 막혀. 갑자기 설명이 안 되네?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체크. 그리고 오개념이 어디서 생겼는지 오개념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자체가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근데 많이들 하기 귀찮아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읽기만 하거든. 그게 쉽잖아. 그냥 보기만 해. 왜? 편하잖아. 그런다고요. 공부는 스스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진짜 개념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라는 거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가 개념 공부예요. 그래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수학은 정말 공부량이 많아야 됩니다. 압도적으로요. 압도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 난 수학 공부 제일 많이 했어. 왜? 그만큼 많이 필요한 과목이거든.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개념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선생님 저는요. 예비 고3이에요. 왜?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념 공부를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제 수능이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저 시간이 없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잘 보세요.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개념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근데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 구멍들이 몇 개씩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구멍들을 찾아야 돼. 근데 보통 메타인지가 잘 안 되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 선생님, 저는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거야. 본인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잘 몰라. 근데 모르는 게 있거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 하면 되겠어?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되죠. 그 부분만 딱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면 되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집을 다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자, 한번 시험을 쳐보자. 자, 모의고사 몇 분이죠? 우리 100분입니다. 그쵸? 자, 100분 딱 잡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쳐보는 거야. 만약에 본인이 선택 과목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6평. 근데 나는 선택 과목 아직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면 3월 합평을 쳐보세요. 본인의 실력에 맞게. 3월 합평은 그래도 수원 수투만 들어가 있고 이제 선택 과목 거의 없으니까 3월 합평으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그 점수는 본인 점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일단 100분을 딱 시험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오케이? 찍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애매한데? 이렇게 푸는 거 맞아? 근데 막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근데 그게 맞췄네? 자, 그거 맞춘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절대로 그건 맞춘 게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푼 거. 여러분들의 논리,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푼 걸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점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고 바로 해설지를 볼 게 아니라 뭘 할 거냐면 자, 이게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약간 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이미 오버가 돼버려서 못 푼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한번 풀어봤으니까, 내 점수를 확인했으니까 시간을 아주 여유롭게 잡고 하루가 돼도 돼요.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한번 쭉 다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다시 맞춤 문제도 있을 거고, 아, 내가 시간에 이 정도 들였더니 맞췄네?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틀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선생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전 빠르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일단 틀린 문제를 맞추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알겠죠?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스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으로 올리게 되고 나서 그때 결정하셔도 된다고. 지금보다 요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관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틀린 문제가 보통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틀려요. 자,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애초에 접근이라는 걸 못하겠어. 그래서 접근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접근 자체를. 자,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거 접근은 제대로 했는데,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다 완벽하게 풀었는데 계산을 틀려서 이 문제가 틀린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내가 만약에 계산 때문에 틀렸다. 이거는 지금 생각할 거 아닙니다. 오케이? 요거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나중 일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 보통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제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일단 개념이 틀리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개념이 틀린 경우는 뭐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함수의 곱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틀렸어. 이때는 해설지를 봐야 되겠지. 해설지를 보면 문제풀이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한 5번째 줄에서 막혔어. 그러면 그때의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때 개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개념을 찾았더니 그 개념이 뭐야? 요 개념이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겠지. 전체 개념을 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될 거다. 알겠죠? 그러면 그 부분만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요게 제가 요 개념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는 강의에서 보통 인덱스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강의 인덱스 찾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로 수업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해 본다. 그때 공부하고 당연히 문제 적용하는 연습하면서 본인의 개념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개념을 키우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푼다 보면 풀리겠죠. 아, 이렇게 실력을 기르는 거다. 물론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이거 틀렸잖아. 그럼 문제 해설이 나와 있지. 그 해설을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풀이를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풀 외우는 건 독이야, 독. 진짜 독이야. 본인의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정확히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외우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적용하는 연습. 물론 강의에서도 이거를 설명해 주겠지. 그렇지? 강의에서 설명해 주지만 어쨌든 본인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써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 접근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접근이 잘 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개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로서 어떻게든 보완을 하는 게 맞아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왜 이 개념을 떠올라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아. 특히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더더욱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의 힘을 조금 빌려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게 맞더라. 알겠죠? 그래서 컨셉이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면 찾아서 공부한다. 알겠죠? 접근은 어떻게든 강의로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면 3등급이 뭐야? 2등급, 1등급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잠깐 해주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무슨 과목을 제일 못했을까? 나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 강사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잘했어요. 근데 뭘 잘 못했냐면 국어를 못했어요.
내가 국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등급이었냐면 5등급이었어. 그럼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했을까? 아니에요. 저 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나중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공부한 시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한 시간이 비교해보면 3학년이 훨씬 적어. 근데 나는 3학년 때 몇 등급 나왔냐면 1등급 나왔어요. 왜 그럴까?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물론 내가 지금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완자라는 책 혹시 아니? 문제집 중에 완자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달달달달 다 외웠어. 진짜 다 외워가지고 그 페이지 수도 엄청나. 그래서 382페이지에 막 오른쪽 페이지에 내가 뭐가 있는지 그 각주로 달린 거 있잖아. 그것마저도 내가 다 외울 정도로 나 외우는 거 더럽게 못하는데 점수 올리려고 진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시간도 엄청 썼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근데 안 올랐지. 왜?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더니 점수대가 확 오르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지. 아, 공부라는 게 그냥 무식하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궤도에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지금 딱 얘기를 하잖아. 그치? 뭔가 공부할 마음이 들죠? 자, 그랬을 때 딱 영상을 딱 보고 나서 그래,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게임 한 판만 하고 할래.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정확하게 내가 지금 공부할 마음이 다 들었다면 영상 내려놓고 영상 다 봤으니 이제 뭐 할까? 바로 공부하는 거야. 강의를 봐도 되고요. 책을 바로 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의고사를 풀면서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 나가셔도 돼요. 실행하세요. 실행하세요. 실행만 하면 펜만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할만합니다. 그 펜을 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펜을 제발 들고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수학이라는 학문 어려워요. 절대로 쉬운 학문 아닙니다. 어려운 학문인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이해한다면 좀 더 알아가면서 문제를 맞춰가면서 본인이 그 지식의 알에 대해서 뭔가 더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거야. 공부가 어떻게 재밌겠어? 하지만 뭔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흥미를 많이 붙이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3등급 이하를 위한 수학 공부법이라고 지금 강의 촬영을 했잖아. 사실 또 1등급에서 100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공부 방법은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일단 베이스가 돼야지 그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영상을 또 다른 걸로 촬영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3등급 이하를 위한 수학 공부법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